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21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토트넘의 엔제 감독의 만행은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데일리 메일의 유료 기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엔제 감독의 입지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소식인지 바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존슨이 최근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브레넌 존슨은 최근에 아스날과 경기에서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날과 경기에서 손흥민, 솔랑키, 셉셉이 3톱으로 나온 토트넘이었는데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40분에 이렇게 포로가 공을 걷어낸다는 것이 트로사로 맞고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코너킥이 아니었는데 심판이 코너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 아닌 코너킥에서 토트넘은 골을 허용하면서 동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반 종료 직전에 트로사르에게 골을 실점하면서 토트넘은 2대1로 전반전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반에 존슨이 투입이 되었는데 존슨은 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스날과 경기에서 존슨은 후반 45분을 뛰었는데요. 평점이 6.1점, 그리고 기회 창출도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슈팅을 하나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존슨이었습니다. 근데 존슨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벼운 부상이겠거니 했는데 존슨의 충격적인 결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골드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골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존슨의 부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존슨이 앞으로 약 3주에서 4주 동안 결장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라는 소식이 골드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와, 아니 존슨이 뭐 열심히 뛰는 솔랑키처럼 열심히 뛰는 선수라면은 제가 뭐라고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솔랑키도 제가 뭐라고 엄청 비난했죠. 근데 존슨 이 녀석은 솔랑키보다 더 많이 뛰지도 않는 녀석이 앞으로 3, 4주 동안 못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와, 그럼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떤 경기를 못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유로파 리그 못 나오고 레스터 경기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로파, 그리고 꿀벌 원정 경기, 그리고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2차전 경기, 그리고 에스톤 빌라와 FA컵 경기, 그리고 맨유와 홈에서 리그 경기까지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너무 심한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엔제 감독이 융통성이라도 있어서 양민혁을 선발로 기용해 준다면, 아니면 벤치에서 후반에 투입만 시켜준다면 좋을 텐데 엔제 감독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존슨의 부상은 솔직히 토트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카라바오컵 2차전에서 이 녀석이 후반에 나와서 그나마 스피드 원툴로 이제 리버풀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었는데, 여하튼 존슨은 필요할 때 누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하튼 존슨은 너무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난 시즌 존슨은 4,750만 파운드, 약 800억을 주고 사온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 또 없어지는 존슨은 800억 쓰레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존슨이 이렇게 앞으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배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배신했다는 소식은 데일리 메일 플러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배신했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손흥민 선수가 엔제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번 에버턴과 경기를 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엔제 감독과 그리고 토트넘의 부진에 대한 것이 엔제 감독의 책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감독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를 손가락으로 지적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자가 엔제 감독 문제 아니야? 라고 유도 질문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넘어가지 않았고 엔제 감독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서로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라고 엔제 감독을 감싸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데일리 메일 플러스에서 공개가 된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엔제 감독에게 충성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엔제 감독은 배신했던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데일리 메일 플러스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금 당장 엔제 감독을 지지한 이유, 클럽은 엔제의 엉터리 행보를 끝내기 위해서 시장을 뒤지고 있지만 아스날의 계획이 토트넘을 망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보면 토트넘의 침체된 성적 이후에 엔제 감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라고 부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 때문에 토트넘이 선수 영입을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지금 엔제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보강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왜냐? 아스날이 지금 제주스가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사카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미 목벨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아스날이 지금 제주스와 사카가 부상을 당해서 1월 달에 공격수를 찾고 있다. 근데 토트넘도 공격수를 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스날이 공격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이제 사미 목벨 기자였습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죠. 지금 엔제 감독을 지지한다, 자르지 않겠다,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던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수뇌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기사에서는 아스날이 공격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붙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와, 레비가 그러면 그렇겠죠. 레비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빨리 토트넘 떠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전한 데일리 메일 플러스 기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배신한 엔제 감독의 행보가 나오는데 이달 초에 스쿼드 내부에서 엔제 감독이 메디슨과 손흥민을 벤치에 앉혔을 때 선수들은 충격을 받았다. 두 선수 모두 클럽 내부에서 거대한 선수들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그 엔제 감독이 손흥민과 메디슨을 벤치로 두는 결정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을 때 더더욱 이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렇지만 엔제 감독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손흥민과 메디슨을 벤치에 앉히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이게 어떤 경기에서 발생됐는지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토트넘은 뉴캐슬과 홈 경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북박이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엔제 감독은 자신의 권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자리에 베르너를 선발로 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어떻게 됐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고 승리를 하나 싶었지만 이제 또 토트넘이 수비력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전반에 다시 역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투입이 되었는데 일단 엔제 감독은 플랜 B가 없잖아요. 지금 엔제 감독의 경기를 이기는 스타일을 보면 플랜 A가 통하면서 상대를 두드려 패면서 뭐 2골차 이상으로 경기를 앞서고 이겼을 때 이기는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를 늦게 투입하면서 이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엔제 감독은 데일리 메일에 소개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은 자신의 감독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시즌에 주장과 부주장에 자기가 앉혔던 선수죠. 손흥민과 메디슨을 벤치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수단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엔제 감독의 생각은 봐봐, 내 전술대로 베르너, 존슨 선발로 내보내니까 이겼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패배를 당해버리면서 엔제 감독은 자신의 권위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고 말았고 선수단은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아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와, 엔제 감독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을까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에버톤과 경기 전에 이렇게 토트넘이 부진하고 있는 것은 엔제 감독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엔제 감독은 정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토트넘의 선수단은 엔제 감독에게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감싸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엔제 감독이 이렇게 손흥민을 배신한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